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최근 전남에 사는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이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이 강원도 내에서도 해마다 20건 이상의 이주 여성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고 있고 사망 사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주먹과 발로 여성을 폭행합니다. 여성이 구석에 숨어도 남성의 주먹질은 멈추지 않습니다.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남편의 무차별 폭행 영상이 공개되며 공분을 샀습니다. 도내에서는 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이 해마다 20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올해도 상반기까지 11건이 접수됐습니다. 2010년에는 춘천, 2012년 정성과 철원, 2014년 홍천 등 이주 여성이 남편에 의해 숨진 사건도 최소 4건이나 됩니다. 이주 여성은 한국어가 서툴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부족해 가정폭력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다누리 콜센터와 같은 긴급 지원 상담기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제결혼에 대한 프로그램 안내, 그리고 그 안내 중에 인권교육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대한 이해에 대한 교육들이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진행이 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경찰 등 관련 기관도 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협업을 통해서 합동 방문 실시하고 가정폭력을 발굴 관리하여 피해 예방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2017년 기준 도내 다문화 가족은 7,500가구에 2만 5천 명이 넘는 가운데 더욱 촘촘한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 등의 여파 등으로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 여건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내 실물 경제는 소비를 중심으로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영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최근 강원 지역 실물 경제 동향을 보면 소비 분야를 중심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대형 소매점의 경우 판매량이 지난 4월 마이너스 8%에서 5월에는 마이너스 2.4%로 개선됐습니다. 판매량 감소세가 줄어든 것입니다.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4월에 마이너스 5.9%였으나 5월에는 6.8%나 급증한 것입니다. 자동차 등록세 감면 등의 조치가 이미 시행 중인 것을 감안하면 소비 심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이를 반영하듯 6월 소비자 심리지수도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5월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살펴보았을 때 앞으로 강원도 소비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은 다소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비와는 달리 투자 부문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5월 들어 크게 줄기는 했지만 건축 허가와 착공 면적, 건설 수주액은 모두 감소세로 전환되거나 증가폭이 둔화됐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역시 하락폭만 줄었을 뿐 여전히 내림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강원도 내 고용률과 실업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동반 상승하면서 구인과 구직 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면입니다. 지난주 춘천 신부급과 서면, 신사우동 일대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왔다는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춘천시가 그 원인과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신사우동과 신부급, 서면 일대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2,100세대 4,900여 명이 피해를 입었고 군부대와 식당에서도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춘천시는 사고 엿새 만에 원인을 내놨습니다. 상수도관이 노후화되거나 외부 요인이 있던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난 5일부터 신부급 일대 물 사용량이 평소보다 10% 넘게 증가했고 유속이 빨라지면서 수도관에 쌓여있던 이물질이 물과 섞여 붉은 수돗물이 나왔다는 설명입니다. 그 물수는 양이 일반 시내 지역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 퇴적돼 있던 것이 이제 유속 변화로 인해서 나왔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요.
현재 붉은 수돗물은 나오지 않고 있고 수질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설명대로라면 도심 지역과 비교해 물 사용량이 적은 신부급과 서면 등 외곽 지역에서는 언제든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춘천시는 소규모 수도관부터 관세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에 이어 올해만 벌써 2차례 붉은 수돗물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항상 불안하지. 식당에서도 그날 일을 못하고 가정에서도 왜 옷을 빨고 뭐 어린이집에 가서 어린이들 산수를 사다 주더라고요. 춘천시는 지난달 자체 수돗물 브랜드 봄내음을 만들고 정수기 대신 수돗물을 이용해달라며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또 믿고 마시기 위해서는 맑은 물 공급과 수도관 세척 등 철저한 관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릉에 이어 횡성에서도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조리사들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학교 측이 이런 사실을 도교육청에 알렸지만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김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횡성 모 초등학교 영양교사의 갑질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조리사, 조리실무사에게 반말은 기본이고 손님 방문 시 과일 좀 깎아와라며 일상적으로 반말과 모욕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수술이나 입원이 아니고는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양교사실 청소와 영양사 가운 빨래 같은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리사, 조리실무사를 일렬로 세워놓고 조회를 하면서 영양사실이 공적 사용 공간이기 때문에 영양교사 개인이 사용하는 컵과 찻잔, 영양사 가운 빨래, 물통 및 쓰레기통 비우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학교의 직원이 그만뒀다고 통보해 다른 사람을 채용한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달 초 강원도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3주가 지나 학교 측이 한 차례 재촉하자 그제서야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도교육청의 늑장 대응과 합의 종용으로 매일 얼굴을 보며 업무를 해야 하는 심적 고통이 가중됐다며 급식실에서 행해지는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조사 및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해자가 일단은 업무에서 물러나 피해 당사자와의 업무 관계를 먼저 단절시켰다가 영양교사는 이와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취재를 거부한 뒤 방학 직전까지 병가를 냈습니다. 작년 말 강릉에서도 영양교사의 갑질이 문제돼 해당 교사의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지는 등 교육 현장에서 인권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서울과 강릉을 오가는 KTX 열차 중에 이 30%가량이 원주에 정차하지 않는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코레일은 수요 예측을 통해 운행 계획을 세웠다는데 시민들은 인구와 도시 규모를 감안할 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터널을 지나 만종역으로 들어온 열차가 역을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서울발 강릉행 KTX 열차 가운데 만종역에 정차하는 열차는 평일 기준으로 18대 가운데 13대, 5대는 정차하지 않습니다. 12대가 정차하는 평창역보다 단 1대가 많습니다. 횡성 진부역과 비교해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원주는 KTX 강릉선이 지나는 지역 가운데 서울을 제외하면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지만 KTX 정차 횟수는 인근 농촌 지역과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만종역에 정차하는 열차를 골라 타야 하는 이용객들은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출퇴근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만종역에 KTX가 안 서가지고 버스를 타고 와요. 그러니까 KTX는 한 50분이면 여기 오는데 만종역 같은 경우는 꼭 한번 서줬으면 좀. 코레일은 이용 수요 예측과 역세권 현황,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해 개통 이전에 열차 운행 기본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만종역의 경우 이미 주차 수요 예측 실패로 극심한 주차난도 겪고 있는 상황. 수요 예측이 크게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코레일 측은 수요 예측을 얼마나 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종역을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영업 기밀이라며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도와 평창군이 공동으로 추진한 2021 국제청소년 동계 스포츠대회 유치가 국제청소년 스포츠대회 집행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제청소년 스포츠대회는 IOC가 공인한 대회 중 하나로 2021년 대회는 2021년 2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 동안 평창과 강릉 일원에서 열립니다. 대회는 20개국 70여 개 도시에서 만 12살에서 15살 사이 청소년 선수 1000여 명이 참가해 설상과 빙상 8종목에서 기량을 겨룰 예정입니다.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 조성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협의회는 제204차 원례회를 열어 평창군 의회 의장이 발의한 평창올림픽 유산 조성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이를 청와대와 국회, 문체부에 보냈습니다. 성명서는 대관령 지역의 올림픽 시설은 대부분 철거되고 그 자리는 국민의 허탈감으로 채워지고 있다며 올림픽 플라자 부진의 평화 테마파크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를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강원FC가 경남FC를 상대로 오늘 홈경기를 치릅니다. 강원FC는 오늘 오후 7시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1 2019 21라운드 홈경기에서 홈 3연승에 도전합니다. 특히 오늘은 초복을 맞아 유료 티켓을 3명 이상 구입한 단체 관람객에게 치맥 세트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인제군은 지난 4월 4일 발생한 인제군 남면 남전리 대형 산불 피해지에 대해 응급 복구 작업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인제군에 따르면 산불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동안 345헥타르에 달하는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민가 주변 산사태 예방 사업 등 응급 복구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인제군은 산불 피해 지역의 표면 침식과 산사태 등 장마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 중에 나머지 공사도 마칠 계획입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현상을 동시에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이 추진됩니다. 우선 청년들을 농촌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과 청년 창업농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귀농 지원과 컨설팅도 강화하고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행복농촌 생명산업 등 5개 분과로 구성된 신농정 거버넌스를 발족해 인구 소멸과 마을 과소화에 대한 대응 정책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와 경기도 문화재청이 DMZ 세계유산 남북 공도 등재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세 기관은 어제 서울 한국의 집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DMZ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를 위한 남북 협의와 DMZ 실태조사, 잠정 목록 등재 업무에 상호 협력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문화재청에 국립북방문화재연구소 강원도 유치와 태봉국 철원성 발굴 유물 전시관 건립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여름 피서철을 맞아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원주환경청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피서철 하수 발생량이 급증하는 소규모 처리시설 20곳과 녹조 발생이 우려되는 관내댐 인근 하수처리시설 22곳을 대상으로 방류술 수질 기준 준수 여부와 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집중 강우 중점 관리 구역으로 지정된 원주와 삼척 2개 시군 6개 구역에 대해서도 배수 불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태백시가 장성동 화강아파트 철거를 오는 9월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태백시는 장성동 탄탄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인 화강아파트 입주민 170세대의 이주 보상 협의가 86%가량 진행됨에 따라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철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태백시는 철거를 마치면 450억 원을 들여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임대 아파트와 작은 영화관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양양 죽도 해수욕장이 서핑 등 해양 체험 활동을 가장 즐기기 좋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소셜미디어와 통신사 빅데이터 그리고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죽도 해수욕장은 20, 30대 비율이 가장 높고 해양 레포츠를 즐기기 좋은 해수욕장 1위로 나타났습니다. 커피거리가 있는 강릉 안목해변은 가족과 친구 등 지인과 힐링하기 좋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여름의 독립영화축제인 정동진 독립영화제가 오는 8월 2일부터 4일까지 강릉 정동초등학교에서 펼쳐집니다. 제21회 정동진 독립영화제는 8월 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덕찬 감독의 레오 등 독립영화 등을 야외에서 무료로 상영하고 관객과의 대회 등이 열립니다. 올해 영화제 작품 공모에는 역대 최대인 962편이 응모했으며 선정위원들은 2달간의 심사를 거쳐 모두 27편의 독립영화를 상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강원도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우수 도로 평가돼 국비 20억 원을 추가로 배정받았습니다. 강원도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예산이 350억 원에서 370억 원으로 확대되며 더욱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춘천교동지구가 뉴딜 사업지구로 선정돼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3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 작업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활성화 계획안을 접수받은 뒤 최종 평가를 거쳐 오는 9월 도시재생특위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체육계열 진학을 원하는 고등학생 550명을 대상으로 대입 지원관과 함께하는 체육계열 입시 모의 실기평가를 개최합니다. 오늘 춘천 강원대 백령 스포츠센터에서 체육계열의 전문성을 갖춘 대학 입시 지원관이 체육계열 대입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또 강원체대 입시연구회에서 활동하는 도내 체육교사 8명이 실제 실기평가와 유사한 방식으로 체육계열 모의 실기와 실기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홍천 찰옥수수 축제와 맥주 축제가 동시에 열려 축제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홍천군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동안 홍천군 도시산림공원 토리숲에서 제23회 홍천 찰옥수수 축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